경기 침체를 진단하는 여러 지표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오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면 침체가 온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최근 100%의 확률로 침체를 적중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 이론은 처음에 누가 만든 걸까요? 누군가 처음에 이런 시나리오를 발견을 하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캠 합이란 분인데, 이분이 지금 듀크대 교수를 하고 계신데 무려 자신의 박사 논문에서 1986년 내어놓은 박사 논문에서 이 현상을 밝힙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미국 경제에서 침체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대박을 치고 유명해지고, 실제로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이론대로 다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박사 논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종의 가설에도 가까웠는데 지나고 보니 과거에 나왔던 박사 논문대로 다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미래 예측 지표를 만든 이분 교수 이름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분이 본인 가설을 부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뭐라고 했냐? 노동시장의 강세와 다른 긍정적인 경제 데이터를 감안하면 이번에는 지표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 모델이 이번에는 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번에 얘기를 또 바꿨어요. 본인 의견대로, 원래 본인 모델대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다시 이렇게 의견을 수정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그게 내가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 있다고, 만든 내가 틀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신빙성이 좀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만든 거니까 내 마음이다. 뭐 이런 거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 나는 그때 그렇게 얘기한 근거가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예전 의견 그대로를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올해는 성장이 훨씬 둔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근거를 이렇게 됩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경기 둔화가 다가오고 있던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이게 소비와 비즈니스 행동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어떤 경제 활력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다. 이런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지출이 약화되고 있다. 소비자 지출은 미국 GDP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중요한 변수인데, 지금 신용카드 빚도 늘고 자동차 대출도 늘고 이런 것들은 소비가 약화되는 중요한 지표다. 둘째, 투자도 줄고 있다. 자, 총수요 곡선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죠.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지출인데, 이 아까 말씀드린 소비, 이 C가 약해지고 있고 여기에 투자 지출도 줄고 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투자가 돌아섰다. 이게 성장 둔화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은행이 사실 지금 좀 위험하다. 하이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3월에 우리 SBB 망가질 때 한번 보자. 그때 승용 퀴즈가 오지 않았냐. 그리고 그때 금리가 단기에 많이 올라서 만기 보유증권이 많은 손실을 보지 않았냐, 평가 손실을 보지 않았냐. 근데 그때 10년물이 3.5였는데 지금 4점 중반이다. 은행이 MMF의 돈을 뺏겨서 유동성에 타격을 받고 있고, 이렇게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어서 산업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이거 지금 정말 심각하다. 샘플한 공식률을 내가 알아보니까 35%고 시카고는 25%다. 이거 올해 롤오버가 대거 몰린다. 상황이 정말 안 좋다. 넷째, 중국 경제 망가지는 게 사실은 미국 성장의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뉴스지 않습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 밝힌 분이 본인의 의견을 철회했다가 다시 철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침체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이 더 대세인 상황에서 철회한 그의 결정이 정말 그를 쪽집게로 끌어올릴 것인지, 아니면 이런 말은 정말 예외로 남게 될지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정반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같은 날 정반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냐? 전미 실물경제협회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설문조사합니다. 이코노미스트와 경제학자를 상대로 전문가의 시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조사를 했는데 향후 1년 내에 미국이 침체에 진입할 확률이 50% 미만이라고 전망한 전문가가 91%에 달했다. 지난 10월에 같은 설문을 했을 때 응답률은 79%였다. 79가 그렇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91이 경기 침체 가능성의 절반 밑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경제학회에서, 특히 월가에서도 미국의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믿음, 자신감이 얼마나 주류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되겠습니다. 응답자의 9%만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으니 이미 월가에서 또 미국 경제 주류에서 미국의 어떤 노랜딩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확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꺾었던 본인의 침체 부정을 다시 돌린 합의 행보가 정말 이례적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아까 합의 얘기 설명해 드린 것 중에 이 신용 스퀴즈 얘기, 이 얘기는 조만간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단기에 유동성이 말라서 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월가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 첫째, 일단 연준이 3월에 BTFP를 종료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1290억 달러가 은행이 외상으로 빌려놓은 상황인데, 이게 한꺼번에 종료가 되면 거의 QT 2달치 하는 거를 한꺼번에 하는 그런 효과가 난다. 그리고 3월 15일, 4월 15일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게 또 현금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는 와중에 연준은 QT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에, 그러니까 시중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말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워낙 그동안 푸는 게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도라는 것도 여러분, 완전히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부도라는 것도 흑자 부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아야 할 딱 그 시점에 못 막으면은 그 순간 때문에 뭔 일이 생기는 거고, 어디 하나의 균열이 생기면 도미노처럼 이렇게 뭔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가 일각에서 연준이 QT를 계속 하면서 BTFP를 중단하고, 여기에 연준이 작년에 장기금리를 잡는다고 장기물 발행을 줄이고 단기물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계속 올해 만기로 돌아오는 게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유동성의 악화, 돈맥경화로 터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그러니까 당장 일이 막 터지는 건 아니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시사점 월가에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미경제학회 때 로이 로건이 QT 관련 언급까지 했었죠. 다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이 연준 사이에서 이런 로건의 시사점, QT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중장기로는 중단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대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연준 위원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슈가 떠오른다면 또 금리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QT 조기 종료, 이런 카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인플레와도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올 상반기도 이 변수도 한번 잘 챙기면서 함께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월가월부 텔레그램 채널이 있는데 이걸 회사 차원에서 좀 보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셨던 박영범 전 뉴욕 특파원께서 지금 한국에 증권부장 영전하셔가지고 증권부라는 대조직을 이끌고 계신데, 오늘 연락하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텔레그램 쓰시는 분들 검색 통해서 월가월부 입력을 하시고 들어가기를 눌러주시면 그 방에 입장이 되거든요.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 영상 외에 정말 다양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굉장히 좋은 콘텐츠 많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잊지 말고 텔레그램 쓰시는 분들은 이 월가월부 방에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